이런 수익률 때 결국은 이게 우상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근반 이런 시스템인 기업의 지분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제가 오게 된 거는 이제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왔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도 그 주로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은퇴자들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지, 은퇴 예비생들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금 투자와 연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좀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투자 교육을 하는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저스트 킵바잉이라는 책의 감수를 맡으셨어요. 예. 그래서 또 이 감수를 맡으신 이유가 또 있으실 듯 한데요. 이게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감수는 네. 보통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안이 와요. 네. 처음에도 이제 이 책은 처음에 감수 제안이 온 것이 아니고 저한테 이제 추천사 제안이 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뭐 사장님이랑 제가 이메일을 하면서 이 책이랑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거든요. 작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예, 그래서 저도 왜냐면은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이 저널리스트 출신들이 쓴 투자책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 보게 되면 되게 좀 잘 썼다는 책도 있고 이게 뭐 이런 책도 있는데 돈의 심리학은 제가 이제 국내 번역되기 전에 미국 사이트에서 우연찮게 봤어요. 모틸풀에서 우연찮게 보고 몇 개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뭐 영어 못하는 제가 봐더라도 너무 내용과 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센스 있고 스토리텔링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이제 그 책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나오겠다 싶었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역시 잘 됐고 그다음에 이 책도 제가 보게 되면 돈의 심리학과 비슷한 맥락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는 몰랐었어요. 네. 출판사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 친구가 운영하는 나이가 굉장히 저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그래서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네, 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블로그를 쫙 읽어봤는데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은 그 어떤 투자 관련 데이터, 증시 관련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의 근거에서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수를 아예 맡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왜냐면 좋은 책들 번역, 감수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감수하는 과정 자체가 어차피 이런 책은 제가 나중에 돈 사서 주고 사서 읽어봐야 되는데 네. 미리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또 꼼꼼하게 보고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은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그 60대 할머니 분께서 내가 투자를 정말 그 중요성을 깨닫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많은 책들을. 근데 이 책을 이제 읽고 이해하게 됐다, 막 이런 식의 리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굉장히 또 이게 단순한 책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투자 책 중에 보면 이제 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막 하지만 사실은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뭐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아인슈타인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버핏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전 세계 투자가 중에서도 완전히 아웃라이어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버핏이 더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버크셔웨이를 인수하고 또 이전에 투자 조합을 할 때부터 이분이 20대부터 지금 90 다 될 때까지 한 60년 넘을 때까지의 투자 레코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위대한 투자가들은 많은데 60년간의 투자 레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버핏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은 가능하고 그 정보에.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기록과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정말 쉽고 단순하면서도 몇 가지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좀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천사, 감수사 거기도 좀 보니까 그
뭐 워렌 버핏처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쵸. 누구나 작은 부자는 웬만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어느 정도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80년대 일본이 이제 막 버블기였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ZK 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있었어요. 구영한 씨라고. 대만인인데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투자 칼럼니스트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물론 이제 일본은 버블이 꺼져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제가 좋아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부를 꿈꾸고 현명한 사람들은 소부, 작은 부자를 꿈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뭐 집값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니까 일부 젊으신 분들 중에 뭐 나이 먹은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영끌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시장에 계속 가면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완전히 꺾일 때 그때 레버리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단계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건데, 자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요. 뭐 대그룹에 계셨던 우리나라에서 굴지회사를 다니는 젊은 직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빚을 많이 줘서 자살했던 이런 얘기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이분들이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워렌 버핏의 스승인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당신들이 빨리 부자 되는 법을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할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들 자체를 자꾸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돈이 내 인생을 최소한에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작은 부자를 꿈꾸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좀 엄청 운도 따라야 돼요. 운이 없이 큰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능력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내가 갖고 고민을 하게 되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를 꿈꾸게 되면 그 막대 운이라는 걸 요소를 내가 해야 되는데, 때들에 되면 이 운의 방향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결합돼서 방향이 바뀔 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국면이 오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 소부, 작은 부자, 그거를 또 보면은 대표님께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 계시니까 이게 노후와도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합리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그 뒤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우선 체계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 말로 갖다 표현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책 제목 그대로요. Just keep buying. 계속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S&P 500에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에 매월 적립식으로 계속 쉬지 말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계속 투자하는 것이 당신들이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나머지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 사람이 데이터하고 다 설명한 거고,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잘못된 생각들, 뭐 매수 타이밍이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언제 팔고 나와야 되냐,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다 이 사람은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이제 한 방송국에서 그 준비를 하면서 지난 11년간의 주식 투자 수익률, 우리가 시장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장 수익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100, 코스피 뭐 200 이런 거에 지수에 투자하는 거를 얘기하고,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이제 S&P 500을 쓰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장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2012년도부터겠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한국의 시장 수익률을 어땠을까를 봤더니 15%에서 17%예요. 이건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를 했으면 정기금 금리밖에 안 됐던 거예요. 10년 동안 15예요? 연 15가 아니고? 누적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인 거죠. 우리 생각하면. 지수 상승률이 15에서 17%니까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금 금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크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상한다는 그 이론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크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S&P 500에 투자했으면 제가 보면 26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80년도 이후에 미국의 S&P 500 인덱스 펀드가 처음 나온 게 그전에도 뭐 인덱스는 있었지만 이게 상품으로 나온 거죠. 그 1970년대 중반이거든요. 한 75년도, 7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덱스 펀드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품이. 그 전까지 이제 인덱스라는 가치가 이론적으로 있다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인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뱅가드의 S&P 500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한 게 7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배당 수익률이 보통 1에서 1.5에서 1.8%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0% 나왔지 11년 동안 1.5씩 배당금까지 받았으면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하게 제가 지수 상승률만 본 거니까 ETF 상승률만 본 거니까 하게 되면 한 280, 복리 재투자하지 않아도 단순 수익률 계산은 한 280이니까 한 4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한 시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S&P 500을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신입 직원을 들어보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냐면 S&P 500 미국 사이트 들어가면 구글에 들어가면 S&P 500 200년치 그래프가 구할 수가 있어요. 200년치 그렇게. 그러면 딱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들이 분석한 의하면 S&P 500은 한 연평균 8%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연평균 8%는 비가 아닌 것 같지만 복리율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S&P 500에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당신들이 물론 이게 요즘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만 이런 수익률 때 결국은 이게 우상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망할 거고 자본주의가 문제점이 많아서 자본주의가 고장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근간 이런 시스템인 기업의 지분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책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S&P 500은 200년간 올랐거든요. 물론 그 단위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라든가 2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기 이런 시기는 10년 동안 헤맸죠 시장이. 헤매긴 했었지만 길게 보게 되면 올랐거든요. 한국은 10년 단위로 봐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보면 좀 부러운 거죠. 이 책에서도 다시 많이 좀 길어졌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비용에 인덱스에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 하면 2, 30년 되는 건가요? 그쵸. 사실은 2, 3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돈의 심리학에서도 나왔던 어떤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시잖아요. 그 주유소에서 이랬던 그분 이름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성공한 투자가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뭉클했던 적이 없었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울컥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도널드 리드. 도널드 리드. 그 할아버지. 이분에 관한 기사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쭉 읽어봤었어요. 딱 읽어봤는데 그분은 실제 이야기. 진짜로. 취재한 기자들의 과장됨 없이. 거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서 정말 울컥했던 게 이 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처럼 해도 고액 연봉 직장을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하는 주유소에서 평생 일했고 끝나고 나서 백화점에서 청소부를 일했고 그분이 나중에 도서관에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지역 도서관인데 그 지역 도서관 생긴 일이 최대 기부금이에요. 그분이 제가 80억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왜 거기를 기부했냐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거기서 일하는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병원에 카페 같은 데가 음식을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노인네처럼 보이니까 불쌍해가지고 여기만 있지 말고 도서관 가서 책도 보시라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서관을 가본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도서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을 가르쳐줬다고 거기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한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거의 S&P 500에 들어가 있는 거의 그런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라든가, 그다음 뭐 엑스모빌이라든가,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이런 종목에서 이분은 자기가 주식을 팔 것이 그 욕망을 느낄까봐 주식을 다 인출해가지고요. 주식 증서를
은행의 비밀 공고에다 맡겨놓아버린 거예요. 진짜요? 인출해가지고.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저 그냥 계좌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자기도 왜냐면 팔까봐. 그래서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평생 동안 주식을 사서 모으기만 했지 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 이 사람 메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냐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저도 그랬거든요. 아, 잘 사고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 건데 이런 분의 이 저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S&P 500은 평생 사서 모으는 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집가처럼 투자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도널드 리드 할아버지가 개인 투자자가 수집가처럼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자 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상당수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안정적인 회사를 사서 계속 재투자해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도 그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받아서 재투자하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당신은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S&P 500에 매월 적립식으로 예. 투자를 한다면 그 도널드 리드 그분께서 직업이 뭐 아주 막 그런 초엘리트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거의 돌아가실 때 저도 한 90억, 100억 정도 예, 80억, 지금 환율 올랐으니까 지금 90억 되실 거예요.